저는 그 환자분들하고 상담할 때요, 세 가지로 물어봐요. 하나는 그래서 또 불안해지는 게 얼마나 가나요? 한 1시간 안에 끝나나요? 2시간 안에? 1번 그거고요. 2번, 그날을 망치나요? 잘 때까지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불안해요. 3번, 잠자면 다음날 리셋은 되나요? 딱 깼더니 마치 어제 보다만 넷플릭스 그때 이어서 보는 느낌 드는 거예요. 그래서 2, 3일 동안 계속 그 생각이 사라지지 못한다. 이건 약간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상당히 시리어스한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인생이 불안합니다. 항상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들 때 내지는 약간 불안하다고 느낄 때 좀 평정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갖는 팁들도 있고요. 또 얘기 드리는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윤 선생님 불안해지면 본인은 어떻게 하세요? 불안한 다음에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면요. 아, 그치. 이게 노답입니다, 이게. 어쨌든 좀 미리 좀 준비해 놓으면 좋죠. 그래서 저도 도움 받고,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할 수 있는 것, 산책. 음. 유명한 철학자 분들 중에 내 인생의 행복은 산책이다. 이 산책에 어떻게 기쁨을 모르냐. 그 수준으로 얘기한 뭐 니체부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네. 저는 어떨 때 보면 막 불안해질 때는 산책하면 생각이 더 많아져. 그렇죠. 막 머릿속이 더 막 드글드글해질 때가 있는데. 산책을 하는데 처음에 하시면요. 잡념으로 그쵸. 빠지게 되거든요. 생각만 더 많아지더라고요, 네. 어떨 때. 대부분의 잡념은 두 가지죠. 하나는 나 1년 후에 어떻게 해? 정신 차려야지 하나라. 나 1년 전에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과거에 대한 후회인데 그래서 이걸 요즘 좀 웃긴 말로 바꾸면 잡념 멍 때리는. 그래서 이 멍 때린다는 게 뭐냐면은 어떤 거에 좀 몰입하다 보면은 좀 멍해지는 느낌. 뭐 음악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고 어떤 자연일 수도 있는 요 시스템을 킬 때 불안이라는 게 이제 불안하지 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좀 이완되고 현재와 좀 분리가 일어나면 이 안에서 단순한 항불안을 넘어서 충전도 일어나고 창조적인 생각도 많이 들고 공감 능력도 좋아진다. 이런 순기능들에 대해서 약간 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뇌과학과 결부시켜서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 구체적인 팁을 드리면 그냥 걸으면 자꾸 잡념이 생기시니까요. 하늘자연사랑 같은 거 좀 키워드를 갖고 하면 좋다고 합니다. 먼저 하늘을 보는 거죠. 어제보다 좀 뿌해. 자연도 보는 거죠. 많이 이제 따뜻해졌어. 사람도 보는 거죠. 단골 떡볶이집 사장님 오늘 안색이 영 안 좋아. 관심을 돌리는 거네요. 네, 현재에 대한 집중력을 회복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몸을 통해 불안을 잡는.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제일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상당히 효과적인 엄청 효과적이죠. 방법이라는 생각이 첫 번째 얘기인 것 같고,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 가끔 되게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돌발 사건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때 딱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돌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을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지금 내가 액션을 취할 수는 없는 일인 경우도 있어요. 둘로 일단 갈라서 보세요. 이 불안이라는 건 아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내가 생존을 위해서 내 몸의 반응성을 확 높이는 일이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뭔가 해결해야 될 걱정거리가 생겼다는 얘기인데, 뭐 예를 들면 접촉사고가 났어요. 나 짜증 되게 나, 화나, 불안해. 이거 무서워하기보다 빨리 가서 알아보고 처리하고 정리해버리고 끝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고발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뭔가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당장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되게 화가 나. 근데 이럴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내가 열받는데 잠자면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하룻밤 자고 나면 좀 멀리 느껴지더라. 저는 그 환자분들하고 상담할 때요, 세 가지로 물어봐요. 하나는 그래서 또 불안해지는 게 얼마나 가나요? 한 1시간 안에 끝나나요? 2시간 안에? 1번 그거고요. 2번, 그날을 망치나요? 잘 때까지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불안해요. 3번, 잠자면 다음날 리셋은 되나요? 딱 깼더니 마치 어제 보다만 넷플릭스 그때 이어서 보는 느낌 드는 거예요. 그래서 2, 3일 동안 계속 그 생각이 사라지지 못한다. 이건 약간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상당히 시리어스한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열의 9은 대개 그날 하루를 망치는 것까지 갈 수 있지만 자고 나면 어떻게 되겠지, 샤워하면서 괜찮아져요. 그 사건이 또 던져지기 전까지는 최소한 우리 통증이 있어도 좀 지나면 되게 약 먹었으면 30분, 1시간 기다리면 괜찮아지겠지라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훨씬 견딜만해지듯이 아침이 되면
견딜만하게 느껴지고 좀 멀게 느껴질 거야. 그동안 그랬듯이. 지금의 나를 조금 더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팁이다. 그 진짜 일어날 것보다도 일어나지 않은 거에 더 불안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생각보다 우리가 엄청 튼튼하다 뭐 이런 내용의 책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그 제가 읽은 책 내용은 의외로 처음엔 다 힘드시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3개월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지 사람이 용기를 내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또 강인함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더 불안한 게 건강한 분이 나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더 막연한 불안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불안의 제일 문제는요. 현재가 없어지고요. 그래서 제일 불쌍해지는 게 우린 현재가 모여서 행복한 내 인생이 되는데 진짜 병에는 안 걸렸는데 현재가 다 없어진.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짧게 사신 분보다 더 삶의 내용이 줄어들 수도 있죠. 그래서 좀 어떤 형태든 내 현재를 좀 잘 추스리는 나만의 비법을 챙기시는 게 중요하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불안한 일이 생기면 불안할 거 아니에요. 불안한 일을 안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불안할 만한 일을 예, 확 결정을 하기 전에 관계나 일에 있어서 어떤 기회나 의미가 있는 거라도 이게 향후의 미래의 불안으로 갈 확률이 3분의 2 이상 된다고 하면 최소한 좀 그 결정을 유보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불안해지는 게 무서워서 불안한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할 때 생기는 불안이 있어요. 그럴까 봐 생기는 불안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생각 기대해서 난 이렇게 노력했는데 저기 가고 싶은데 저걸 하고 싶은데 저거 못하면 어떻게 하지? 만일에 내가 무인도에 간다면 근데 거기 갔는데 여긴 왜 수세식이 없어? 화장실이 여긴 왜 밴딩 머신이 없어? 여긴 왜 에어컨이 안 돼? 라는 생각은 안 하겠죠. 정말 다행히 라이터가 있다. 정말 다행히 석유도 한 통 있다. 캔 깡통이 10개는 있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밴딩머신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욕구와 욕망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드는 인간에게서 생존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이게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빵을 달라 같은 겁니다. 욕망은 어떻게 빵만 먹고 살아? 케이크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해야지. 당연히 둘 다 있어야 돼요. 지금 얘기 말씀 이 불안은 뭐냐면 존재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욕망이 성취되지 못할까 봐 불안해요. 내가 원하는 욕망, 더 좋은 빵, 더 좋은 스테이크, 더 좋은 고기를 먹고 싶은데 이거 내가 못 가지면 어떻게 하지? 문제는 욕구와 욕망이 떡이 돼 있어. 덩어리가 돼서 내가 이걸 못 가지면 죽을 줄 알아. 그럼 그 순간 존재에 대한 불안으로 전환돼 버려 그게.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우리 나를 채찍질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둘을 구별하자고 일단. 그러니까 생존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담보되어 있다는 것들을 먼저 확인하자고요. 그러면 훨씬 평온해져요. 근데 이 불안이라는 거는 우리가 끝없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죽냐 사냐의 생존의 문제를 건드리거든요. 이 존재의 문제를 건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내가 그 불안에 의해서 포커싱돼서 그걸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내 생존의 문제에 어려움이 생길 거란 착각을 하게 돼요. 그 착각을 없애는 길은 아예 없애버려서 다 버려라. 다 내려놔야.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로 보고 그렇지만 나머지 내가 욕심내고 하고 싶고 내 욕망이라는 것은 되게 나한테 욕망은 건전한데 그 플러스 알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분리해 보면 든든해요. 든든함을 가지고 그 다음을 생각한다면 내가 갖는 이 불안의 정도가 근본을 건드리지 않게 되는 평온한 마음을 이제 간직하기 위해선 또 음악 같은 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조니 미첼 말씀드렸는데요. Refuse of the road 하니까 이제 내 여정의 피난처. 전 불안의 반대말을 전 현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현재를 제일 즐기는 게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너무 우리는 우리 채찍질하는 데 익숙해져서 그게 불안이죠.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완벽주의죠. 완벽주의 나쁜 거 아닙니다. 일할 때 완벽하게 해야죠. 하지만 일이 끝난 다음엔 평가는 괜찮아. 전 그걸 이제 여행,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드린 게 하루 10분, 주 1시간, 분기의 하루는 좀 내 마음의 자유, 현재
좀 여행을 즐기는 거를 하자는 거죠. 그렇게 느슨하게 좀 시간을 가진 여행의 시간을 갖는 게 일도 더 잘 된다. 성취도 더 잘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여행 갑시다. 하루에 10분. 책 한 권 가져왔습니다. 빼먹고 갈 뻔했어요. 이거 해야죠. 시간은 없고 잘하고는 싶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짠 거 같은데. 10년차 서점인의 일상 균형 에세이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자기 삶을 조직하고 있고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하루 어떻게 잘 알차게 보내면서 자기 삶을 잘 밸런싱하고 있는가. 우리가 워라밸 얘기하지만 이 저자인 김성광 씨는 라라밸 얘기하면 라이프 밸런스를 얘기하는데요. 선택과 집중보단 적절한 밸런싱이 중요하다. 어느 하나에 집중해서 대단히 잘할 때보다 어느 하나에 소홀하지 않을 때 난 행복하다. 오래 일을 하고 싶고 또 아이와 오랜 시간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퀄리티 타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쓴 자기의 경험입니다. 의무는 많아지는데 하고 싶은 건 또 많고요. 결국 한 가지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밸런싱을 할까라는 부분에서 그래도 잘 해나가고 계신 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얻을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간은 없고 잘하고는 싶고 우리 지금 우리의 마음 같아요. 균형 하시니까요. 네. 네, 균형 이것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